나는 올해로 50대에 접어들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참으로 숨가쁘게 지나왔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아내가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회사 서류를 붙잡고 씨름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났고 아내도 나름대로 가정을 잘 책임져 주었다. 가족이 있었기에 나는 내 인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한 존재이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정작 내 스스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후회로 다가온다. 몇 달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로부터 췌장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족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나는 내 몸을 돌보지 못했다. 시한부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내가 놓쳐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와 함께 웃고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했다. 그저 일에만 매달려 지냈던 나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싶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다. 후회로 가득한 내 인생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해 본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단조롭고 힘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내 곁으로 한 간병인이 오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경이었고 나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나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한 모습에 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정미경 씨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다. 나와 같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놓쳐버린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의 행복을 말이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손수 만든 작은 수첩이었다. 그 수첩에는 그녀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나는 큰 힘을 얻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후회와 아쉬움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병원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미경 씨가 다가와 조용히 내 곁에 앉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참 그렇죠? 비 오는 날에는 마음이 더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더 많은 생각이 들곤 하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도 당신과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돌봐주던 간호사분이 정말 큰 힘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간병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가 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에 병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려요. 음악회 같은 건데 같이 가보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로비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다.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여 작은 무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나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미경 씨는 내 옆에서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우리는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요.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녀는 나에게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아내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정미경 씨와의 시간은 나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지만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미경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경 씨,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나를 괴롭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가족은 소중하죠. 하지만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되새기며 나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정미경 씨와도 계속해서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이제 나는 후회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정미경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나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녀와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살아가고자 한다.
내가 남긴 이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삶의 균형을 잡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만남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미경 씨와의 만남은 나에게 그런 의미였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